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국민손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 그만큼 아주 흔하고 흔한 수술. 네,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백내장 수술을 70만 건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수술이라서 그런 걸까요?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 피해로 접수된 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 이 눈과 관련된 부작용 피해를 조사해 봤더니 이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이 50%, 즉 절반에 육박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술로 생긴 부작용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 부작용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백내장이 아주 흔한 질병이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수술을 바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 전 알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병원을 한 곳만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최소 두세 군데를 방문하셔서 이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A병원, B병원, C병원 이렇게 세 병원에서 백내장 검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A와 B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C병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환자의 진료를 보는데도 왜 진료 결과는 이렇게 달리 나온 걸까요? 백내장의 종류와 그 진행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소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백내장 증상과 진행 속도가 다 다르니까 이 검사 결과도 다른 거죠. 진행은 얼마 안 됐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진행은 많이 되었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여러 환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병원 한 곳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 두세 군데의 병원을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중증 백내장을 주로 수술하는 곳이기 때문에 백내장 초기에는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수술 시기는 본인의 나이와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초중반이면 백내장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이럴 때 수술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극심한 경우에는 40대 초중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술을 받는 게 좋겠죠. 백내장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본인의 불편함의 정도와 나이를 고려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 알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단초점과 다초점의 렌즈 차이를 꼭 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내장 수술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단초점 그리고 다초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초점 렌즈는 근거리와 원거리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더 잘 보이게 하는 거고요. 다초점 렌즈는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장단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단초점 렌즈는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거리와 원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쪽은 수술을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셔서 보완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수술 이후에 적응 기간만 끝나면 근거리와 원거리 이 모두 잘 보이게 됩니다. 안경을 써야 할 확률도 적어지게 되죠. 주의할 점은 이 빛 번짐 확률이 단초점에 비해 조금 더 높다는 점입니다. 직업상 야간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빛 번짐 현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잘 모르겠다, 수술 방식이 아직 고민된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초점과 단초점의 수술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박규영 교수님과 제주대학교 병원 이종영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다초점은 단초점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걸리게 되죠. 또 혹시 기존에 망막 질환이 있거나
향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신 분은 가급적 단초점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수술할 때 많이들 염려하시는 게 비용이잖아요.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따른 이 수술 비용의 차이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단초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적용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각각 다르게 보이시죠? 자, 그럼 다초점은 어떨까요? 다초점의 경우에는 비급여 상품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꽤 큽니다. 평균가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내장 수술 전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백내장이 의심된다고 잘 알아보지 못한 채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겨서 수술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을 맞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중히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백내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정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백내장 수술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